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거죠.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평균 환급액은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두바이 현지를 방문한 부산 대표단이 2030 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시민들의 부산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1월 둘째 주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세는 전주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신규 집단 감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감염 불분명 사례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동부산 관광단지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됩니다.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해운대와 기장 인근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초선 여성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매거진 형태의 3인 3세 컷스토리는 여성 리더 3명의 철학과 지역사랑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 대표단이 두바이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에 나선 데 더해 중동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이 펼쳐지는 교차로.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응원을 당부합니다. 또 다른 날 해운대 군함로에서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거리를 돌며 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또 물류 허브인 부산에서 이런 2030 그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 하면 저희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부산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이나 행정기관에서 박람회 유치 활동을 할 때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두바이에서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 부산시에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성공 유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부산시와 함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시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면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61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뒤바꿀 기회가 될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월 둘째 주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세는 전주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규 집단 감염원은 끊이지 않고 감염 불분명 사례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021명, 일일 평균 145.9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봤더니 20대에서 50대까지가 57%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 23%, 60대 이상 19%로 고령층 확진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91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28.5%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7건으로 하루 한 곳꼴로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발생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사업장이 각각 2건, 어린이집과 학원, 요양시설이 각 1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전체 99명입니다. 지난주에만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3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주 총 검사 건수는 13만 3,563건으로 일평균 19,08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직전주 평균 0.77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원아 1명이 유증상으로 확인된 데 이어 4명이 추가 확진됐고 밀접 접촉자 15명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37명으로 70대 이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50대, 40대 이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초까지 80%를 넘어섰던 병상 가동률은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병상 14개가 추가되면서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1, 2차 백신 접종률은 모두 80%를 넘어섰지만 3차 접종률은 46%에 머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승용차에 부딪힌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사고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녹화해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해 형사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연제구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민 16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쯤 중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재도구와 주택 일부가 불에 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영도구가 올해부터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도구와 금정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임산부 통합 쇼핑몰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9만 6천 원을 포함해 연간 48만 원을 지원받아 쇼핑몰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가운데 2호선 장산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오시리아선이 신규 노선으로 추가됐습니다. 오시리아선 신규 구축계획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해운대구는 자체 타당성 용역 시행 등을 통해 도시철도 연장을 위해 부산시에 수차례 검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에 신규 노선 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오시리아선을 하루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고 우리 주민들이 늘 걱정하고 계시는 오시리아에서 또는 기장에서 또는 울산 쪽에서 우리 해운대를 들어오는 이 교통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시 새마을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라이온스 355회 A지구, 국제로터리 3661지구, 적십자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17일 부산시 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전달식을 열었는데 겨울을 맞이해 쪽방촌 962세대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우리 이웃 돌봄봉사대는 쪽방촌 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빨래, 집수리, 안부 확인 등 생활 안정 활동을 상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전처럼인데요.
해운대구가 지난 주말 실제 밤에 발생하는 산불 화재에 대비해 실전과 같이 산불 진압 훈련을 벌였는데요. 장산 폭포사에서는 해운대 소방서, 사찰과 함께 또 우이동 여명체육공원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진화장비 사용법과 산불 진화 사후 관리 요령 등을 익히기 위해 밤낮으로 강도 높은 산불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등산객과 인근 산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가 18일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는 민주당 부산선대위 6개 핵심 의제위원회 중 하나로 김영춘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40여 명의 선출직 의원과 각 분야 직능단체 회장 1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대선 공약 채택과 홍보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과 16학번 허정원 씨가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 100명을 선정해 수여합니다. 허정원 씨는 포항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 근무하며 행정과 사례 관리에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허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사회가 아닌 나란히 서게 하는 사회,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 지역 초선 여성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책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거진 형태의 3인 3세 커스토리,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여성 리더 3명의 철학과 지역사랑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 진구와 금정구, 북구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단체장은 9명, 이 가운데 3명은 부산 지역의 지자체장입니다. 부산 진구의회와 부산 진구가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와 수시 인사교류,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등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회에 이양됨에 따라 초기 인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영도구는 기존 15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가 있는 구민은 3년 동안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1,00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운대구의회가 육군 53사단을 방문해 방한 물품인 핫팩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구의회는 방한 물품 전달과 함께 겨울철 향토 방위에 힘쓰고 있는 53사단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 12월 해운대 소방서를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해마다 겨울철 사회 각계각층에 방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정구가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 업무 처리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금정구는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를 시행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행정기관 재방문, 잘못된 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배회, 쓰러짐, 침입, 연기, 폭력 등 사람이나 차량의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해당 CCTV를 모니터에 띄워 관제 요원에게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게 돼 범죄 재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